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실 정비 논란으로 한빛원전 2호기가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1호기는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설 공원묘지가 10년 넘게 임야와 농지, 공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에 문을 열 광주노동센터의 운영을 민주노총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쌀 목표 가격을 당초 안보다 조금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막 수확한 벼들이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공공비축미 수매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자체 저장시설이 없거나 돈이 급한 농민들은 쌀을 서둘러 처분합니다. 수년째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쌀값. 애써 지어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비싸게는 안 가져가지요, 지금. 안 가져가죠, 비싸게는. 올가을 농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쌀 목표 가격 인상폭.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해왔습니다. 급기야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고 농민단체는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의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통해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을 거부하고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장관은 농민과 농업을 지킬 능력이 없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서 5,600원을 추가 인상한 17만 9천 원 안을 마련해 예산당국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정 제시한 이 인상안도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 수준과는 차이가 여전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정기검사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원전 1호기가 재가동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계획 예방정비를 해온 한빛 1호기의 재가동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은 1호기의 가동을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 내일 100% 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편 부실 정비가 드러난 한빛 2호기는 어젯밤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별검사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들도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선 개입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경실련과 여성민우회 등 광주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충장로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이들 단체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는 힘들다며 특별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검찰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서를 모아서 청와대의 우편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당연한 결과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존의 수사 검사들하고 발을 맞춰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 범죄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민심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시민단체 시민주권행동은 어제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국정원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과 군, 새누리당 등이 합심해 국기를 흔들었다며 이를 비빔밥으로 풍자해 대선 개입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시민주권행동은 떡매치기, 비빔밥 비비기 등과 같은 국정원 대선 개입 풍자 퍼포먼스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서남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설 공원 묘지가 10여 년 동안 불법 묘지를 조성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야와 농지는 물론 공유지에까지 불법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의 한 공원 묘지. 산능선과 비탈, 계곡에까지 묘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만여 개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10여 년 전부터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무안군이 지금까지 확인한 불법 묘지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2배 이상인 18,5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설 공원 묘지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와 농지를 불법 훼손해 많게는 1000여 기로 추정되는 묘지를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봉안당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10년 이상 버젓이 영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법, 농지법, 관련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일부도 묘지나 공원시설로 몰래 사용하는 등 공공연히 불법 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무안군은 항공사진과 측량을 통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불법 묘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 지역의 관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 지역 관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6.7%, 전달보다 11.3% 각각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전기장비, 고무, 플라스틱 업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중소기업 간접 대출금이 15조 원을 넘었지만 호남 지역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7천억 원 정도로 전체의 4.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영남의 중소기업에는 전체 금액의 36.1%가 지원됐고 지원금 규모를 비교하면 호남보다 7.6배 많았다며 지역적 편중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시군 보건소장이 한 곳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근무하는 등 붙박이 기관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직렬로 제한돼 있는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이 임명되는 등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보건소. 한 사람이 9년 동안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 보건소도 보건소장 근무 연수가 거의 10년에 달합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년 이상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곳은 15곳, 5년 이상인 지자체도 5곳입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직과 간호직 등 특수 직렬만 갈 수 있는데 해당 직렬 사무관이 부족해 인사 대상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보건직 사무관이 1명뿐이고요. 또 보건 직렬의 특성상 전문직이기 때문에 순환 보직이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보건소장 장기 근무를 막기 위해 면장으로 잠깐 발령냈다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직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전남 지역 3개 지자체가 행정직이나 전직 소장이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변경을 좀 하려고 연말에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부서 간 이동 등 일정 부분 보건소 직원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 제2의 단체장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할 경우 이해단체와 유착 등 부작용 우려가 많습니다. 시군 간 보건소장 순환 근무를 제도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 년 동안 전남에서 보건소장 인사교류는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화순군 남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64살 윤모 씨가 50살 남모 씨의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나 씨가 맞은편 버스 불빛 때문에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디자인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요. 1차에 이어서 곧 2차 작품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얼마나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1년에 설치된 1차 광주 폴리 작품은 보행이나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작품이 어려워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생겨 있길래 저기 뭐지 하면서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다음 달 10일에 일반에 공개되는 8가지의 2차 광주 폴리 작품은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생활 공간을 소재로 삼아 평이하게 제작됐습니다. 독서실과 화장실, 포장마차와 기억의 상자 등 시민들이 실제로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소도 동구에 치우친 1차 폴리와 달리 광주청과 광주공원, 광주역 등 광주 일대로 공간을 넓혀 일상적 접근이 쉽도록 했습니다. 차는 그저 보는데 주안점이 되어 있다면은 이 차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로 끝나는 디자인 비엔날레 폐막 이후에 2차 폴리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람 효과 극대화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폴리가 시민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여론 수렴에 치중하기 위해 아예 디자인 비엔날레와는 별도로 2차 폴리 프로젝트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시민 의견을 담아 제작했다는 2차 광주 폴리가 최적의 공개 시기를 놓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2013년도 지방직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합격자 38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오늘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행정직을 포함한 일반직 32명, 교육행정직 6명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시청에 합격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5 하계유대회 조직위원회가 3단계 조직 개편을 앞두고 400여 명을 수용할 청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새 청사의 임차 사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이며 유대회 조직위는 다음 달 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검토한 뒤 대상 건물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인 광주시 노동센터 공모사업 민간위탁 사업자로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선정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마련된 광주노동센터는 노동법률 지원이나 인권 향상 교육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광주보건대와 전남과학대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광주보건대와 전남과학대 등 전국 10개 대학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30여 곳의 전문대학 가운데 지난 2011년에 7개 교가, 지난해엔 4개 교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0억 원이 지원되며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설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심층적인 뉴스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시청자가 프로그램과 뉴스에 빠져들 수 있도록 취재 구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순군이 군화인 들국화를 주제로 한 도심 속 국화 향연을 열고 있습니다. 화순 남산공원과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국화 향연에서는 국화 조형 작품과 분재국 등 수만여 점의 국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국화 따기와 국화차 시음과 같은 체험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들이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광주시 생활체육인들이 소년원 원생들의 체육 활동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생활체육회는 광주 소년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년원 학생의 체육 재능 발굴을 위한 체육 지도자를 파견해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 생활체육회는 올해 말까지 배드민턴과 축구, 탁구 등 생활체육 4종목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지원 종목을 늘릴 계획입니다.